페이지의 9번입니다. 자, A씨의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B씨의 소지하는 을소유의 건축물 해가지고 가로 잘 보세요.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 무슨 말이에요? 주택 외라는 거죠. 자,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딱 읽어보니까 알겠죠? 주택 외에 대해서 동일 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거다. 이래야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계산 문제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기억 보니까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맞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자, 니은의 갑은 B씨가 속한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까? B씨? A씨? A씨? A씨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주택 외라며 답만 맞추면 되지 뭐 무슨 상관이야? 답만 맞추면 되지. 하여튼 틀렸다. B씨는 아니니까. 에이? 자, 디귿.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하겠지요. 자, 리얼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 적용합니까? 아니라고 했지. 주택 외라고 했잖아요. 답은 2번이고 자, 10번 보세요. 이제 중개보수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건데 기업 중개보수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 그대로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하는 경우에도 이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들 다 적용하고요. 니은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겠죠. 초과분이 무효고요. 자, 디귿.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하고 중개행위에 사응하는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사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법령상의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 다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지문 니은하고 디귿이다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11번. A씨의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B씨의 소지하는 을소유의 오피스텔, 자, 갈아보시면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구나 판단하고, 자,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과 병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매매계약,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다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중개보수하고 실비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옳은 것은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기억. 자,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라고 했어요. 실비. 실비 같으면 A씨가 속한 시도조례에서 기준에 따릅니까? 중개대상물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가 다르면 어떻게 안 됐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서 실비를 받잖아요. 사무소가 어디 있는데? A씨 있잖아, 그죠? 맞죠? 실비를 물어보네, 실비를. 자, 니은에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라며 매매는 1,000분의 5 맞잖아. 맞죠? 디귿.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을 수 있겠죠? 맞고. 리얼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일단 주택 외라고 봐야 돼요. 주택은 아니니까 주택 외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작년에 나왔다는 얘기지. 12번 보세요. 12번 이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곱하기만 잘하면 돼요. 자, 1억 8천 아파트입니다. 매매 1억 8천 아파트 매매. 자, 1억 8천 매매.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대액이라 되어 있네. 그 요율 잘 보세요. 요율은 1,000분의 5라고 되어 있고 한도는 80돼 있어요.
그러면 매매니까 그 한도가 좀 나와 있네. 1억 8천 곱하기 0.5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90이 나오는데 한도가 얼마래요? 80이니까 더 적은 게 적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80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일방이라는 얘기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는 13번 보세요. A는 분양 금액이 이제 4억 원인 상가라고 잘 보셔야 돼. 그리고 계약금이 4천이고 1차 중도금이 5천이고 두 번째 줄에 프리미엄이 6천만 원을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금액 어떻게 계산합니까? 4천 플러스 5천 플러스 6천 해가지고 1억 5천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니까는 요율을 상가 쪽으로 봐야 돼요. 주택을 보는 게 아니라 1천분의 9니까 0.9%. 그럼 얼마가 나왔죠? 1억 5천에 0.9%면은 135만 원입니까? 맞지요? 거기다가 위에서 보시면 쌍광이죠. 자, 개업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대액이란 말은 쌍방인 것이에요. 일방이란 말이 없잖아, 그죠? 갑으로부터 뭐 을로부터 이런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럼 쌍방입니다.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27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YC의 사무소를 둔 기업 A가 A의 중개로 매도인이 갑이고요. 매수인이 을이죠. 2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매수인이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임차인이라고. 임차인 병. 자, 임대차 3천, 보증금 3천에 월차임 20. 그러면 매매 당사자하고 임대차 당사자하고 서로 다르네. 동일 기획이긴 한데 동일 물이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물, 동일 당사자, 매매 임대차, 동일 기획이 이루어진 거 이거 아니에요. 동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일방한테 받는 거예요. 매매는 얼마라고요? 2억 원이니까 2억 원의 요율이 어떻게 돼요? 2억 이상이면 0.4%네. 248. 80만 원이죠? 그럼 한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같으면 3천 플러스 20 곱하기 100을 하면 딱 5천 나왔네, 그죠? 5천 이상이니까 0.4. 그죠? 5, 4, 20. 한도가 30인데 적을 받아야지. 20만 원 받아요. 그래서 80만 원하고 20만 원 합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되는 거지. 어떤지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15번 보세요. 개업갑은 A 소유의 오피스텔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라 되어 있고요. 화장실하고 뭐 이런 거 다 있다 이 말이겠지. 주거용 오피스텔이네, 그치? 그리고 매매는 3억 원이고. 그러면 딱 요율을 안 주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요율을 안 주잖아. 매매죠. 그러면 3억 곱하기 0.5로 해야 되겠네. 150. 일방입니까? A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이니까 일방이잖아요.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자, 갑은 개업 병역에 중개 의뢰하여 을소위의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 밑에 딱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와 있는데, 그죠? 그게 상하수도 뭐 화장실 무엇이 다 나와 있잖아요. 문제. 그리고 임대차니까 2천에다가 월차임 25.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100을 곱해보니까 4,500밖에 안 나가죠. 다시 70 곱해야 돼요. 2,000 플러스 25 곱하기 70 하니까 3,750이 나와. 이 정도면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막 괜히 하려다가 하지 말고 계산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3,750에다가 곱하기 요율이 어떻게 돼? 임대차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는 0.4%잖아요. 요율 안 주잖아. 그러면 15만 원이 나와. 15만 원이. 그래가지고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니까 일방이잖아요. 15만 원 되겠죠? 자, 17번 보세요. 개업 A는 갑 소유의 아파트. 자, 거래금액 4억 원. 그런데 단독주택은 거래금액은 5억 원. 둘이 교환하는 거네, 교환.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5억 원이 크니까 5억 원에다가 자, 요율이 얼마예요? 거기 0.4
4%가 되겠네. 그죠? 한도는 없는 것으로 하고. 5억원에다가 4%면은 0.4%면 5, 4, 20, 200이 200. 200인데 일방 쌍방 어디입니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이니까 쌍방이에요. 곱하기 2 해야 돼. 400이 되는 거지. 한 5억쯤 돼야지 조금 보수가 돈이 되네. 그죠? 뭐 3천, 5천, 5천간 이래 가지고는 뭐 안 되겠네. 자, 5억짜리 세 건만 하자. 한 달에 5억짜리 세 건만 하자. 월천녀. 목표 한 달에 5억짜리 세 건. 다 필요 없고 세 건만 세 건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봉 1억이 넘는다. 그러다가 막 싸게 나온 거 그거 3억 5억짜리 원래 5억짜리인데 3억에 나온 거 사가지고 다시 5억에 팔아. 2억 순식간에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일단 따고 보자. 따고 일단은 따고 봐야지 뭘 해먹지 뭘. 자 올해 일단 반드시 따고 보자. 자 18번 가볼게요. 기업공인중개사 A는 자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간의 보증금 5천 월세 40. 자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대 1방입니다. 그 요율 나와 있네. 그죠? 자 한 사람은 얼마가 되는 거지? 5천 플러스 40 곱하기 100입니까? 그럼 얼마 나와? 9천 나왔네. 9천이라면 요율 거기 얼마? 0.4%. 그죠? 1억 미만이니까 5천 이상 0.4% 한도액 30대 있네. 그러면은 94 36인데 그죠? 36만 원인데 한도가 30이니까 30 받아야 돼요. 작은 거 아시겠죠? 한도가 있으면 한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세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주상복합이라면 이건 뭐지? 주택 외가 되는 거야. 그럼 조심하셔야 돼. 주택 외에 대해서 매매하고 임대차가 어떻게 된 거지? 주택 외에 대해서 매매하고 임대차가 동시에 중개된 거네. 그러니까 조건을 가보시면은 갑은 매도이면서 임차인, 을은 매수이면서 임대인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주택 외니까는 XG 조례는 필요 없어요. 조례 지워야 되죠. XG 조례 필요 없고 임대차도 필요 없잖아. 매매만 계산합니다. 매매가 얼마인데? 1억 원이죠. 주택 외에 대한 1억 원. 그러면 요율이 어떻게 돼? 0.9잖아요. 0.9를 안 주잖아. 요율을. 문제 안 주잖아. 0.9라고. 자, 1억 원 0.9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90만 원이죠. 90만 원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옆에 딱 보니까 합의된 보수가 100만 원 딱 눈에 들어왔어. 합의를 했네. 그러면서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찍고 나온다니까 갑자기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막 보길 잘했어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100만 원 찍고 나가지고 언니한테 가서 얘기한대. 언니 그 100만 원 맞지? 이러면서 막 그 언니가 아니 아무리 합의를 해도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어 이러면서 막 90이야.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막 매겨보지 마 절대. 다 끝났어. 아니? 틀리든 맞든 매겨보지 마. 언니도 잘 몰라. 자, 하여튼 아무리 합의해도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세요. 그래서 90이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20번. 자, 요거는 뭐 일반 주택을 6천만 원 매매 중개한 거 하고요. 위 주택을 보증금 1,500에다가 월차임 30을 이제 임대차를 한 거하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에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일방이라 보시면 돼. 자, 6천만 원 곱하기 얼마, 요율 얼마예요? 6천만 원 곱하기 0.5%가 되겠네. 6, 5, 30,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에는 1,500 플러스 해가지고 한 사람에는 5천 안 나오니까 다시 1,500 플러스 30 곱하기 70. 그러면은 3,600이 나왔죠? 3,600 같으면은 0.5%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빼기 해야 돼요. 30에서 18만 원 빼야지. 12만 원이다. 답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 보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로 가볼게요. 금지행위가 91페이지부터 금지행위.
33조 제1항에 개업 등에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있고요. 한 10가지로 분류하고 33조 제2항에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금지행위는 뭐냐면 이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행위 자체를 금지해요. 이 행위를 하는 순간 금지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가 매매업 제목이 뭐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라고 보시면 돼. 중개대상물에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 아닙니다. 금지행위 아니에요. 아시겠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행위를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의 토고니까공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자, 토고니까공이 아니라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토고니까공 아니고 자동차에서 매매 업으로 하는 경우는 금지행위 아니라고요. 요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금지행위 한 것이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무등록과의 협력 보세요. 무등록 기업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 의뢰 받거나 자기 명의 이용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 이 행위를 하는 순간 금지예요. 중요한 건 무등록 기업인 사실을 알면서 무등록 기업인 사실을 몰랐다면 금지행위 행위 아닙니다. 무등록 기업인 사실을 모르고 막 한 100차례 받았다. 금지행위 아니에요. 근데 무등록 기업인 사실을 알면서 의뢰 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됐다. 금지행위 한 거예요. 결과는 무관하니까. 대가 지급 여부도 불문하고. 하여튼 무등록과의 협력이고, 세 번째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자, 사례, 징역 그 밖에 어떠한 명목 불문이네. 명목 불문하고. 자, 중개보수, 중개에서 받는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요. 초과 안 하면 관계없죠.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안 된다 이 말이지. 미술작품, 고래청자 이런 거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된 언행 하면은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밖의 방법은 침묵,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말 안 하는 거지. 이걸 말했다가는 계약 안 할 것 같으니까 판단을 그러시게 했어요. 자, 요 네 가지가 뭔데? 요 네 가지가 매무수거잖아요. 1대1입니까?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매무수거는 1대1입니다. 1대1. 자, 이제 관련 있는 증서 보세요. 양도할세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관련 있는 증서에 뭐가 있냐? 통장 같은 걸 얘기하겠지.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부금, 청약통장, 주택상환사채, 건물 철거증명서, 예정증명서. 대충 이런 거예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물딱지. 요거에 대해서 매매 교환을 매매 교환 중개하거나 그 매매업 세 가지. 매매 중개, 교환 중개, 그 매매업. 자, 이제 직접 거래예요. 직접 거래라고 하면은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은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의뢰인은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 같은 사람이고, 직접 거래 같으면 거래의 종류 불문, 보수의 수령 여부 불문, 그 다음에 승낙 여부 불문, 어떤 경우는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쌍방 대리 같으면 거래 당사 둘 다 대리하는 거지. 일방 대리는 관계없어요. 일방 대리. 자, 일방 대리는 관계없어요. 쌍방 대리가 금지행위예요. 일방 대리는 괜찮대요. 한쪽만 대리하는 건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일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 판단해가지고 쌍방 대리 금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투기 조장,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이전 등기, 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또는 권리변동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 제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하는 행위. 매매입니다. 매매. 그래서 전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금지행위 한 거예요. 하는 순간 금지니까 결과는 무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세부당이라고 부당한 이익이 없거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서 시세부당 영향을 주거나 또는 줄 우려만 있어도 금지행위 한 것이에요. 줄 우려 있는 행위. 자, 여기 시세부당인데 여기에 이제 교란행위라고 했잖아, 그죠? 교란행위의 범주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그 특강 자료에 보면은 제가 이제 교란행위 신고센터 쪽에 가면 적어놨는데 특강 자료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신고센터 할 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다 교란행위에 들어갔어요. 이런 거 다 신고 대상으로 들어간 거지, 쉽게 얘기하면. 중개업과 관련해가지고 다 그런 내용도 다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하여튼 일단은 교란행위라 보시면 되고, 중개제한 같은 경우에도 단체 구성해가지고 특정 중개사항을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자와 공동 중개하는 걸 제한하겠다는 얘기죠. 왕따시키겠다는 얘기지. 이것도 일단 중개 교란 행위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보세요. 관련 관직상 투시 중 6가지죠. 6가지. 관직상 투시 중 6가지죠. 요거 전부 몇 대 몇이에요? 3대 3.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하시면 돼. 지금 방금 했던 것이 10개, 10가지인데 이 10가지가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거지. 33조 제1항에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판례를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92페이지에 자, 매매업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인데 자, 매매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거예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수익 목적이다. 그럼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고려해가지고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중개보수 실비와 관련되어 있는 판례 오른쪽 보세요. 첫 번째. 자, 개업이 사례비 수급인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가지고 한때에는 당연히 초과 수수로서 금징에 해당한다는 거지. 명목 불문이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수표를 받았는데 사후에 부도 처리되거나 의뢰인한테 그대로 반환했대. 그래도 금징에 한 것입니다. 받는 순간 금지니까. 자, 3번에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 대행과 관련해가지고 교부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받아도 관계없다는 뜻이지. 중개업무 아니니까. 자, 4번에 유무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이거는 중개상물도 아니고 중개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초과 수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5번에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무효가 될 것이고 부당이득으로 초과해서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제 거짓된 은행 첫 번째 보니까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란 뭐냐. 두 번째 줄에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의 사항으로서 중개상물 자체뿐만 아니라 가격 등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자, 개업 등이 서로 짰네, 그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의뢰인한테 매도하고 그 차익을 치르겠네. 이건 서로 짰으니까 거짓된 언행을 했죠. 금지행위고. 자, 3번은 뭐냐 하니까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는데 현금하기도 어려운데 바로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로 기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된 언행을 했네, 그지? 그러면 금지행위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관련 있는 증서에서 자, 관련 있는 증서에서 첫 번째 투기 억제의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관련 있는 증서 존재 형태와 전혀 다른 분양권, 이 분양권을 이 관련 있는 증서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관련 있는 증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상가 전부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분양 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직접 거래와 관련된 판례 첫 번째 보세요. 자, 개업에게 직접 거래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업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게 일단 있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기와 임대차 이런 법률행 있죠. 변경에 관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걸 말해. 직접 매수인 된다든지 직접 임차인이 된다든지. 자, 3번에 중개 의뢰인은 누가 있습니까?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 수임인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거는 보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기업의 중개로 매수했고 또 매수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기업의 중개로 매도했대. 이거는 금지행위 아니겠지. 직접거래 아니겠죠. 다른 기업을 통해서 샀고 다른 기업을 통해서 팔았으니까. 자, 오른쪽에 보세요. 자, 투기전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 한 가지 나와 있네. 중과생략 등기 방법으로 단기 전매해서 세금을 포탈한 것을 알고도 기업이 동조해가지고 전매를 했죠.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지. 결과와는 무관하니까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33조 제2항에 있는 금지행위예요. 이게
33조 제2항에 있는 금지행위가 뭐냐 하니까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걸 줄이면 개업 등의 업무 방해 5가지죠. 자, 요걸 다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3대 3을 받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세요. 특정 개업 등에 대하여 중개 의뢰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 왕따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해서 다른 개업을 차별하는 거죠. 또 왕따시키고 시세에 영향을 주겠죠. 세 번째,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시세가 높게 잡히겠죠. 자, 네 번째,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마지막 5번째,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 시세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5가지 행위를 많이 하니까 최근에 들어갔어요. 전부 3대 3입니다. 자, 그래서 제재를 한번 보세요. 아까 했잖아. 금지행위 중에서 매무수고 같으면 1대1이고요. 금지행위 중에서 관직상 투시 중 방, 이 방해 개업 등의 업무 방해를 말해. 일반인이 하는 방해행위 이걸 합쳐가지고 3대 3이라고 보시면 돼. 관직상 투시 중 방까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개업이 이 10가지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서는 상치잖아요. 손금 삼해할 때 그 금지행위, 손금, 금지행위. 다 소속이 10가지 금지행위 하게 되면요. 이 소위 이게 금 할 때 그 금이니까 자격정지 6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까지 같이 알아야 돼. 이거는 제재까지 같이.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금지행위가 그 다음에 있죠. 예. 10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33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기업. 요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 돼 있네. 영향을 주는 행위. 이거, 시세 부당이죠, 제목이. 금지행위 맞죠? 자, 니은에 보니까 미확정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고지했네. 이건 거짓된 은행이네. 거짓된 은행으로서 금지행위고요. 자, 디귿에 보니까 단체 구성해서 단체의 특정 중개사물 중개를 제한했네. 이것도 중개 제한으로서 금지행위. 자, 리을 보니까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아들 대리해가지고 다른 기업의 중개로 매수를 했다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거래가 된 거죠. 금지행위 아니고. 미음해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중개를 해준 거네, 그죠? 금지행위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34번에 보니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거는 일반인이 하는 그 5가지를 말해요. 아닌 것은 내가 1번,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는 특정 개업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해서 다른 개업을 차별하겠다. 아까 있었죠, 이거. 2번도 특정 개업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하겠다. 이런 행위. 자, 세 번째,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 방해하는 거.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 방해하는 거. 자, 네 번째, 개업 등에게 시세대로 표시 광고 하도록 유도하는 거. 시세대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 이건 금지행위 아니죠. 자, 5번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다 들어봤죠, 그죠? 예. 시세가 높게 잡히니까 이렇게 여기에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들이에요. 자, 이제 35번 보세요. 개업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중개보수를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수표를 받았는데 후일 부도 처리가 됐대. 받는 순간 금지입니다. 2번, 자, 아파트의 매도인 갑으로부터 그 아파트를 매수했대. 이 소속이 매도인으로부터 그걸 매수했대. 그럼 지가 매수인 된 거예요. 직접 거래지 뭐. 자, 그래서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 C는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에 전매를 중개했는데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대. 얻지 못해도 바로 금지행위죠. 하는 순간 투기 주장. 자, 4번에 법인의 임원이 양도할세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를 매매를 업으로 했대. 관련있는 증서가 되겠죠. 금지행위. 그럼 5번은 중개보조원이 상가 매도인 을을 대리하여 매수인 병과 거래계약을 체결했대. 이거는 일방 대리한 거예요.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한 사람만 대리했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 자, 뒤로 넘어갔어. 36번입니다. 개업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1번 상가 분양 대행하면서 보수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금품을 받았다. 상가 분양 대행은 많이 받아도 관계없어요. 중개 업무 아니니까. 이번에 거래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 쌍방의 동의 받아가지고 등기 이전이라든지 서류 교부라든지 잔금 이행 같은 이런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는 쌍방 대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3번에 중개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하고의 직접 거래 같으면 이거 직접 거래잖아요. 금지행위죠, 3번이. 그러면 4번은 무허가 건축물 매매를 중개를 해줬대요. 중개를 했지 지가 매매를 업을 한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금지행위 아니고. 자, 5번에 상가 매도 시 사용으로 만들어 놓은 분양 계약서라고 했잖아, 그죠? 이 분양 계약서 같으면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금지행위 아니겠지. 자, 37번입니다. 금지행위에 옳지 못한 것. 자, 기억 보니까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뢰인한테 재산상 손해가 발생돼야 되느냐.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행위를 하는 순간 금지예요. 아시겠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를. 자, 니은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인데 이거는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은 유효하다 보시면 돼요. 거래 자체의 효력은요.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다 이런 말이지. 사회적으로 반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지. 유효합니다. 이게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입니다. 자, 디귿 중요사항의 거래사항 중요사항에는 가격 이거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중개사물 자체뿐만 아니라 가격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리얼 매도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아가지고 직접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기계약, 직접 거래가 되겠습니다.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입니다. 승낙 여부 불문하고, 그죠? 뭐 다 금지행위, 직접 거래. 미음 잘 보시면 중개 의뢰인과 1회 중개대상물 매매한 행위, 1회 직접 거래했다 이 뜻이야. 한 번 해도 직접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금지행위 맞다라고 해야 돼. 아시겠죠? 자, 38번에 보세요. 개업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의뢰인 갑이 매수 의뢰한 매수 대상물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법정 보수 외에 뭘 받았대? 공유 지분을 받았대. 보수 외에 법정 보수 외에 공유 지분을 받았으면 초과 수수한 거예요. 니은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의 친구 부탁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무소에서 자기 명의를 사용해가지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대. 내 명의를 이용해라고 명의를 이용하게 한 거예요. 무등록한테.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인척병 소유의 주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이건 괜찮잖아, 그죠? 자, 이건 금지행위 아니고 정상적으로 중개를 해준 거고, 리얼의 토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그 보수 토지에 대해서 보수로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채워가지고 받았대. 컨설팅 같으면은 이거는 괜찮잖아, 그죠? 컨설팅 같으면은 이거는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그죠? 많이 받아도 관계없겠네. 자, 39번입니다. 가불병정 무구까지 나왔네, 그죠? 금지행위 아닌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자, 분양권 거래 중개하면서 분양 금액하고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보수를 받았다. 일단은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 수수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 친구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의 매도 의뢰를 받고 그 주택이 소송 계류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네. 침묵했네. 침묵도 거짓된 언행에 들어가죠. 금지행위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병은 토지 소유자 C와 토지를 특지로 조성해가지고 분할한 다음에 이를 타인에게 매각을 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이제 약정했다 이 말인데, 자, 요거는 개업이 자기 비용으로 토지를 이제 분할을 해, 택지를 분할해가지고 일부 판매를 하고 그 일부 금액에 대해서 그 토지 의뢰 그 소유자 원래 소유자 의뢰인한테 일부 금액을 주고 나머지를 다 보수로 한 건데, 요거는 단지 그냥 중개를 해준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자기 비용으로 택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위임이나 도급이나 이런 성격이 같이 묻어 있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과 수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예요.
자, 4번도 보시면 정은 자, 전세 의뢰인 D의 아파트에 대해서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을 중개했다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는 이거 임차인을 이제 전세권자 있죠. 이렇게 소개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싸게 나와 놓으니까 자기 남편 명의로 한 거야. 남편 명의. 근데 이제 판례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 관계고 개업하고 이 남편은 부부 관계고 경제 공동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아파트에 누가 살았대. 남편이 산 게 아니라 개업이 지가 살았대요. 남편이 원래 살아야 정상이잖아. 따로 사나 봐. 그래 따로. 그렇죠? 개업이 살았대. 지가 살았대. 그리고 의뢰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 있죠. 이 급박한 사정이래. 그 사정을 알고도 이걸 이제 이익을 꾀하려고 했단 얘기죠. 자기의 이익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직접 거래를 봤단 말이야.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이게 시험 문제 내기 곤란해요. 조금.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무 같은 경우에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가 거짓으로 완료된 것처럼 꾸몄죠. 그래가지고 시세 부당 영향을 주었네.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에 보니까 금지 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네. 자, 첫 번째. 자, 1항의 금지 행위 규정 같은 경우에 개업뿐만 아니라 임원, 사원, 소속, 보조원, 자, 전부 적용됐지요. 개업 등이니까. 근데 무등록이나 개업 등이 아닌 자에게는 이 1항에 대한 금지 행위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업 등이 아니니까. 자, 이번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도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래 보시면 되고. 3번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1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그러면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상치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유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본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자, 위반한 경우에 즉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을 했다면 뭐 벌금형을 받거나 벌금형 있죠. 뭐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거나 아니면 등록 취소 처분이 되어야지 결격사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본항의 금지 규정을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하고 행정형벌도 받겠지. 1대1 같은 경우에는 1대1 받겠고, 그죠? 매무수거는 관지상 투시중 같으면 4년상을 받겠죠. 자, 41번입니다. 금지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기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중한도를 초과하는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가 어떻게 해서 부도 처리되었거나 의뢰인한테 반환됐네, 그죠? 그래도 금지를 한 거죠. 받는 순간 금지니까. 이번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죠. 자, 3번에 토지와 건물이 임차권 권리금 시설비 교환 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여기 중요한 거죠. 포괄적으로 받은 금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중개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야 돼. 포괄적으로 받은 금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중개보수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몰라 명확하게. 그래서 이거는 중개보수 초과수수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판례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되면서 매매계와 임대차의 득실 변경에 관한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직접 거래. 자, 5번에 임야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이 돼요. 아까 판례 있었잖아요. 그죠? 가격 떨어지고 매수한 사람 없고 현금화하기 어려운데 뭐 바로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했잖아요. 그럼 이게 거짓된 언행이에요. 금지행위입니다. 자, 오른쪽에 42번 보세요. 자, 법정의 행정형벌의 기준이 다른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목이 거짓된 언행이죠. 이 거짓된 언행 같으면 1대1입니까? 그러면 2번의 쌍방대리 같으면 3대3이죠. 3번 이거 중개제한이잖아. 그죠? 3번 이 중개제한 같으면 3대3이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세부당이죠. 이 시세부당 같은 경우에 시세부당적으로 개업 등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하고 이건 일반인이 받는 3대3이네. 그렇지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건 투기조정이네, 그죠? 투기조정 같은 경우는 3대3이잖아, 그지? 그래서 1번만 1대1이고 나머지 다 3대3이다. 자, 43번 해볼게요. 43번. 43번은 안 보네. 43번하고 44번, 45번 이거는 교란행위 시공센터를 좀 하고 나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 96페이지. 자, 교육은 간단하죠. 교육은 뭐 쉬우니까 보세요. 교육은 세 가지 교육을 비교합니다. 실무, 직무, 연수 교육 이걸 비교하죠. 그래가지고 교육 실시권자부터 보세요. 실무 교육은 시도지사겠지. 자, 직무 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겠지. 연수 교육은 시도지사. 서로 틀립니다. 자, 대상자가 나오겠죠. 실무 교육은 딱 4사람. 처음에 개설 등록을 하고 싶다. 그다음에 소속이 되고 싶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 임원사원.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되죠. 분사원 설치하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되고 싶다. 설치 신고를 1년 이내 받습니다.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다. 맞죠? 연수교육은 누가 받지? 실무 또는 연수받고 2년이 경과된 기업 및 소속. 2년마다 받는 거예요. 2년마다.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시겠죠? 면제자 볼게요. 실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폐업을 하고 1년 이내에 1년입니다. 재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소속으로 고용되는 경우. 자, 소속이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고용되거나 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네. 그건 면제입니다. 직무교육도 마찬가지. 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보조원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면제가 되겠지. 직무교육. 연수교육 면제 없고. 자, 무슨 내용을 교육하려가 보세요. 실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좀 알아야 되겠지. 뭘? 중개경영 실무하고 직업윤리 들어가죠. 자, 직무교육은 뭐 중개업을 못하기 때문에 직업윤리만 교육하면 되고, 연수교육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 제도의 변경사항, 개선사항. 중개경영 실무, 직업윤리. 맞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잘 물어봐. 시간을. 자, 실무교육은 28시간에서 32시간. 맞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요? 서너 시간이라고 하더만. 서너 시간. 서너 시간 아니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아시겠죠? 서너 시간.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전부 이상 이하입니다. 자, 통지가 있어요. 사전통지. 실무, 직무는 통지 없어요. 연수교육은요. 실무 또는 연수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년마다 받으니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되겠죠? 그래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거기 97페이지에 보시면 교육 지침이라고 있죠. 자, 교육 지침 누가 마련합니까? 국장이 마련하죠. 실무, 직무, 연수, 교육, 정형적인 균형 유지하기 위하여 지침만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지침에 뭐가 들어가 있어? 교육의 목적부터 대상 과목 시간 들어가 있죠. 강사 자격, 자, 수강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지침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뒤에 넘어가 보니까 교육의 종류는 다 했어요. 이 표를 다 정리했죠. 자, 이제 예방교육 보세요.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누굽니까?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기업 등이다. 5명이에요. 대상자는요. 그래가지고 통지의 개념이 있어요. 여기도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일 며칠 전, 교육일 10일 전까지 돼 있잖아. 자, 공고하거나 알아두세요. 그냥 통지만 되는 게 아니고 공고하거나 대상자의 통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공고하거나 대상자의 통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문이. 그리고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몇 시간 받아야 되는지. 그럼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누구한테 지원하는가 하니까 위탁 기관 있죠. 교육기관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연구비라든지 교육 뭐 이런 거, 시설 같은 거, 강사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합니다. 되겠지? 여기까지? 자, 지도감독부터는 다음 주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앞에 있습니다. 앞에 31페이지. 자, 한번 풀어볼게요. 31페이지에 18번 문제. 자, 실무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 실무교육 대상자를 물어보죠. 기업,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뭐 소속이 되려는 자 받아야 돼요. 니은.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자격증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되고요.
중개보조원 아니죠. 자, 리을 본사무소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받아야 되고요. 미음 소속으로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면제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세요.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 틀린 것은 1번 실무교육 실시권한 누구? 시도지사. 이번에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하고요. 중개경영 실무하고요. 직업윤리 교육하겠죠. 3번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임원이 되려고 하는 소속 같으면 실무교육 면제가 되겠네. 1년 이내니까. 4번에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에서 32시간 이하가 되겠고, 자, 5번에 법인이 개설하려는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사원도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자, 20번입니다. 연수교육과 직무교육을 물어보네. 옳은 것은 1번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만 아니고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렇게 돼야 되겠지. 틀렸지. 이번에 연수교육은 중개보조원 대상 아니고 틀렸다. 하여튼 틀렸어요. 도로 반대로 된 것 같은데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직무교육 시간은 직무교육 3시간에서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서로 반대로 됐네. 이것도 서로 반대로 됐죠. 4번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실무 또는 연수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 이게 맞는 말. 자, 5번에 연수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500만원. 자, 직무교육 관계없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되겠죠? 자, 21번입니다. 개업 등의 교육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거래질서 확립하고 거래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실시권자. 자, 이번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일 며칠 전? 10일 전까지라 했잖아요.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라고 했어요. 10일 전이에요. 2번 틀렸고. 3번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거래사고 예방 등을 교육을 위하여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 비용, 강사비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 교육비 지원이에요. 4번에 국장이 실무직무 연수교육 전국적인 균형 유지 위하여 지침 마련에 시행할 수 있다. 국장. 그리고 5번에 그 지침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육의 과목하고 교육 시간하고 뿐만 아니라 뭐 강사 자격 수강료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22번 보세요. 개업 등의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폐업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면제가 되겠죠. 맞고, 이번에 연수교육 실시하려는 자는 교육이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 연수교육 같으면은 실무 또는 연수받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잖아요. 틀렸죠? 자, 3번에 등록관청은 자, 보조원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있다. 물론 대상자는 개업 등이지만 보조원만을 대상으로 뭐 교육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5번에요. 직무교육을 받고 1년 이내에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자. 임원이 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안 받았으니까 받아야 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교육까지 보고 다음 주는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다음 주는 휴가죠. 알아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지도감독부터 해가지고 법령 다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처분하고 벌칙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돼.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고. 자, 하여튼 남은 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